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의 의대 편입 문제, 현역 입영 대상이 4급 보충역으로 바뀌는 병역 특혜 의혹, 그리고 농지 취득 이런 논란까지 좌측 진영은 지금 신이 나서 조국을 들먹이면서 하루 종일 이걸 가지고 떠들고 있고, 우측 진영은 당장 사퇴하라 하는 사람들과 결과를 좀 지켜보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아직 어떤 명확한 부정이나 범법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의혹으로만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가서 일단 결과를 보자 하는 측도 주장의 근거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일반적인 국민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과는 꽤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사검증의 실패다, 새 정권에 부담을 주지 말고 어서 나가야 한다는 측도 주장의 근거가 있어요. 저는 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위해서 영상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미리 떠들어대는 성격은 아니죠. 그래서 늘 한 발 느린 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살짝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어떤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실제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또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낙마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주장은 의혹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불법으로 확인된 것도 아닌데 왜 공격하느냐는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논란에 대해서 아직 부정의 팩트가 나온 것이 없지 않느냐 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부정의 팩트라는 것은 결국 새로 만들어진 전형으로 아들이 의대에 편입을 했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런 사실 자체를 확인 못했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그래서 여기서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그게 확인이 됐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직 불법 행위가 확인된 바 없습니다. 팩트 없이 누군가를 까는 것은 잘못이죠.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얘기만 가지고 보죠. 의료계에는 로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대 교수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그 교수의 학교에 의대생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그 대학 병원의 인턴으로 들어가면 그걸 보통 로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왕족이라는 얘기로 보면 되겠죠. 이번 사건 때문에 새로 등장한 단어가 아니라 원래 의료계에 존재하던 단어예요. 짐작하시겠지만 이들이 왕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배경 때문에 다른 일반 의대생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정호영 지명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경북대 병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경북대 의대에 들어갔고, 그것도 편입으로 들어갔으니까 의료계의 분류법으로는 교과서적인 로얄이죠. 그것도 새로 생긴 전형으로 들어갔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온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었어요. 정 씨의 아들은 경북대 의대를 지원한 첫 해에는 탈락하는데 다음 해에 이 새로 생긴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겁니다. 당시에 경북대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사람 17명 중에 나머지는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그리고 이대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정 씨의 아들은 유일한 경북대 출신이었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도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혼자 스펙이 좀 낮은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왔었다고 경북대 의대 관계자가 언론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병역에 대한 논란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정 씨의 아들은 원래 현역 입영 대상이었는데 재검을 받아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북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병역 판정 재검사에서 진단서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어디서 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기는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확인은 안 됐지만 분명히 무슨 불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부정의 팩트는 없다는 주장이 담고 있는 염려예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그 해명이 가진 한계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을 내세우면서 당선됐어요. 네 편이든 내 편이든 가리지 않고 잘못이 있으면 조진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칼 같은 이미지가 문재인과 이재명의 불공정에 질려 있는 국민들을 설득한 겁니다. 이념적 방향성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대부분의 국민도 자신과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전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켜내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투표한 것이 아니에요. 조국과 조민, 문재인이 일으킨 인국공 사태, 김정숙의 패션쇼, 이재명의 법카 소고기에 열을 받은 사람들이 공정을 찾아서 윤석열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공정이라는 것은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이야기예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해석 싸움을 거쳐서 내려지는 판결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타당한 판단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법은 아니다.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위법은 아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그 떨거지들이에요. 이 핑계를 가장 많이 댄 것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준용이 나라 돈을 쭉쭉 빨아먹을 때 저들이 하던 얘기가 바로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청와대 특활비 논란에도 마찬가지였고 김정숙 단골이라는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에 채용이 되고 심지어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그 사람의 국적이 프랑스인이라는데도 청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었어요. 문재인의 딸 문다혜가 문재인이 재산 신고를 할 때는 독립생계를 이후로 고지 거부를 했으면서도 알고 보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국민적 공분을 사자 청와대의 해명은 역시 불법은 아니다 였습니다. 조국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도 청와대는 계속 위법은 없다고 떠들었습니다. 문재인은 의혹만으로 누군가를 낙마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었어요. 이제는 다 밝혀졌지만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김기식의 셀프 후원 논란 때도 쟤들은 위법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결국 위법으로 밝혀졌지만 장하성과 김상조가 장하성 동생이 하는 펀드에 60억을 넣었다는 얘기가 공개가 되고 이해관계 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그때도 청와대의 입장은 위법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꼴을 보면서 분노를 쌓아왔어요. 권력자의 불법은 아니다 라는 변명, 이게 국민 입장에서 아 그렇구나, 불법이 아니구나, 난 또 불법인 줄 알았네 하고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죠. 그런 합법적인 특권을 전혀 누리고 살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는 니들은 어차피 우리를 처벌할 수조차 없다는 조롱으로 들릴 뿐입니다. 위법만 아니면,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만 않으면 괜찮다. 그렇다면 LH공사 사태 때 국민들은 왜 분노했습니까? 왜 그걸 불공정이라고 받아들였나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어요. 왕버드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서 토지 보상금을 뻥튀기 하는 것도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불법이 확인된 바가 없는데 우리는 왜 비난하고 왜 분노했나요? 대장동은 어떻습니까? 불법 행위가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1100배라는 수익률을 달성한 화천대유, 불법이냐 아니냐는 기준으로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정직한 투자였을 뿐이에요. 백현동은 어떻습니까? 용도를 한 번 상향하는데 보통 5에서 10년이 걸리는데 그걸 한 방에 4단계를 상향해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근데 이재명이 그냥 국토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데 이재명은 억울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불법도 없었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도청은 수원에 있는데 법인카드로 업무용 과자를 사러 누구네 집이 있는 성남을 왔다 갔다 했다. 과자를 자그마치 2,800만 원어치나 샀다. 법카로 한우를 샀는데 업무용 한우였다. 불법이 있습니까? 불법이 없어요. 업무용 과자, 업무용 한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분노했습니까? 국민들은 왜 이걸 이유로 문재인에게서 또 이재명에게서 등을 돌렸나요? 등을 돌린 사람들은 전부 다 비논리적이고 성급하다고 이야기할 건가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을 합니다. 법으로 이루어지는 규제는 최소한이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자유주의와도 맞닿아 있는 원칙입니다. 법과 윤리는 같지 않아요. 무죄와 비죄는 같지 않아요. 무죄라는 단어가 사람들을 오해하게 한다. 더 본 뜻에 가깝게 표현하려면 비죄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지적을 하는 사람이 법조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무죄라는 단어는 영어로 innocent가 아니에요.
not guilty죠. 사법 시스템이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게 고결하다는 뜻,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법은 없었다, 불법은 아니다 이 표현은 그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가치는 innocence지 not guilty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티끌 하나 없는 사람이 공직을 해야 된다는 나이브한 생각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공직자 후보의 바르지 않은 삶에 분노하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 형법상으로 무죄인 비리들을 더 많이 저지르게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저는 이것을 정모라는 한 사람의 문제로 몰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검사 윤석열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사회의 특권을 빨아먹고 살던 저놈들 감옥에 보내라고 요구하는 국민의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당선 한 달 만에 갑자기 공정은 어디 가고 justice, fairness는 어디 가고 갑자기 불법은 확인됐느냐, not guilty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까? 판단에 신중해야죠. 공직 후보자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추궁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김종훈도 봤고 문창극도 봤어요. 그러나 사실은 의대 교수이자 병원장으로서 또 사회 지도층으로서 로얄로서의 삶을 누리지 않았다면 그 억울함을 증명할 책임도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데 그에 대한 대처는 너무나 미흡해요. 당연히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론에 그리고 정편의 입을 납작하게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 지적이 나올 만큼 실제로 로얄로서의 특권으로 가득 찬 삶을 충분히 누리고 살았다면 그게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공직 후보로 나오면 안 되죠. 조국도 장관 자리를 욕심내지만 않았다면 청문회만 안 나왔다면 지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을 것 아닌가요? 대선 진로 좋은 데에 이딴 헛짓이나 하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지에서 돈을 벌었으면 양지로 나오지 말고 양지로 나오고 싶으면 음지에서 어둠의 방식으로 돈을 벌지 말라고요. 리플에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까봐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어차피 영상은 안 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저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죄가 있다 없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을 뽑은 국민들에게는 불법은 없다, 팩트를 확인해야 된다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똑같은 소리를 했었고 우리는 그것에 분노했었어요. 그걸 멈추게 해달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이런 식의 선택 그리고 이런 식의 대응은 결국 자기 지지 기반을 해치는 것에 불과해요.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을 뽑은 앞으로 국힘당을 비롯한 그 어떤 우파 정당에 투표할 사람들도 대부분은 부동층입니다. 정치력 지향이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윤석열이 너무 차갑다고 등을 돌리는 일은 없지만 윤석열이 미지근하고 불공정하면 1초 만에 등을 돌릴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정권의 상처를 입더라도 누군가를 쳐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런 자세가 정권의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조선의 최훈민 기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의 마무리가 제가 원래 하려던 마무리보다 훨씬 더 한마디로 현 상황을 잘 정리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인용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에게 기대했던 것은 민도 50 기준으로 50 이하의 짓을 한 사람에게 회초리를 들어달라는 것뿐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민도 80의 기준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도가 0에 가까웠던 조선시대에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을 고쳐매는 것도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부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